안녕하십니까. 웹스 시스템 코리아 기술 지원부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다소 시스템의 클라우드 기반인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사용해서 explicit dynamics 해석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웨비나에서는 자동차 부품 중에 얇은 알루미늄 클래스박스를 사용해서 3D 익스피리언스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웹스 시스템 코리아의 구조 담당하고 있는 박호 과장이라고 합니다. 기술 지원부에서 약 5개월 정도 구조 해석 담당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가 처음이고요. 그리고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제가 발표 진행 시에 부족한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기술 지원부에 있고요. 주 업무 내용은 구조 해석 기술 지원 또는 컨설팅입니다. 네, 이번 웨비나에서는 보이시는 내용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두 가지 모델을 통해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는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시간에 따라서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솔리웍스에서는 라이센스에 따라서 다양한 패키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D CAD 모델링, PCB, Electrical, Simulation, 플로우, 플라스틱 등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패키지가 3D 익스피리언스에서는 에노비아, 시뮬리아, 델미아 등으로 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매하신 라이센스에 따라서 각각의 롤 안에 다양한 앱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롤이 시뮬리아 해석입니다. 시뮬리아 롤 안에서 보이시는 앱, 스트럭처럴 모델, 메카니컬 시나리오, 스트럭처럴 시나리오 등등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앱 또는 롤이 왜 나누어져 있냐라고 하면 업체에 따라서 사내 업무 절차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 및 결제 관리, 팀 간의 업무 공유, 각 부서 또는 담당자의 아이디어 및 설계를 실시간으로 공유, 비즈니스 대시보드 등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업무들이 이제 3D 익스피리언스 통해서 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다 관리가 되며 사내 설계, 시뮬레이션, 품증, 제조 등의 효율적인 업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사내에서 프로젝트 관리 담당, 제품 설계 담당, 시뮬레이션 담당, 프로젝트 릴리즈 엔지니어 담당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 시에 이 담당자 사이에 아이디어 또는 프로세스를 서로 간에 공유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3D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업무를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솔리웍스에서는 시뮬레이션 패키지가 CAD 프리미엄, 시뮬레이션 스탠더드, 시뮬레이션 프로페셔널, 시뮬레이션 프리미엄 또는 플로 시뮬레이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뮬리아 아바커스 같은 경우는 아바커스 스탠더드, 아바커스 CAE, 아바커스 익스플리시트, 아바커스 CFD로 나눠져 있는데요. 솔리웍스와 시뮬리아 아바커스 기술이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시뮬리아웍스에서는 이제 스트럭처럴 디자이너, 스트럭처럴 엔지니어,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 그리고 플루이드 다이내믹스 엔지니어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바커스의 고급 FEM 솔버를 통해서 솔리웍스 환경으로 비선형 해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리웍스 시뮬레이션의 범용 해석 기술과 3D 익스피리언스의 아바커스 솔버 기반으로 고급 해석을 통해 설계
완성도를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앞장에 말씀드린 3D Experience SimilarWorks의 4가지 앱에 대한 기능은 보이시는 표와 같습니다. 보시면 Structural Mechanics Engineer가 앱 중에 최상입니다. 솔리웍스 시뮬레이션과 비교하면 솔리웍스 시뮬레이션 프리미엄이고 아버커스의 아버커스 explicit 패키지와 동일한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리웍스 내의 시뮬레이션 워크플로우는 보이시는 절차와 같습니다. 먼저 솔리웍스에서 설계한 모델을 솔리웍스 시뮬레이션 프리미엄 통해 해석을 진행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모델은 고무 재질이고요. 대변이 비선형 해석입니다. 이제 해석이 진행하고 나서 하중이 60% 정도 적용 후에 수렴이 안 되고 해석이 완료가 못합니다. 같은 모델을 이제 솔리웍스 시뮬레이션 커넥터 애드인 통해서 3D experience 플랫폼으로 보내게 되면 솔리웍스 시뮬레이션에서 설정한 재질, 하중, 경계 조건, 메시 등이 자동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동일한 해석을 3D experience 플랫폼에서 진행하게 되면 수렴 문제 없이 빠른 시간 내로 해석이 완료가 됩니다. 만약에 모델 설계 변경이 필요한다면 솔리드웍스에서 쉽게 모델 변경해서 3D experience에서 여기 보이시는 솔리웍스 업데이트 아이콘 통해서 변경한 모델을 쉽게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해석을 3D experience 플랫폼에서 진행하게 되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석이 100%로 수렴이 됩니다. 이제는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웨비나에서 전체적인 이런 내용은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은 향후에 다른 케이스 스터디 통해서 웨비나 또는 뉴스레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모델은 얇은 알루미늄 쉘 바디와 스틸 블록이 있습니다. 스틸 블록이 초기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쉘 바디 끝단의 고정은 픽스로 적용했고요. 얇은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소성 재질도 입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틸 블록이 0.2초 동안 충격을 가하는 동안에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재질 속성은 보이시는 바와 같습니다. 블록이 가지고 있는 초기 속도는 25m/s이고요. 관련 속성은 보이시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각 요소 타입은 보이시는 것과 같고요. 기존에 아버커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요소 타입은 아마 아실 겁니다. 3D Experience SimilarWorks에서도 아버커스과 동일한 요소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소 명칭법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D Experience에서 모델을 불러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델을 저장한 폴더에서 바로 드래그 앤 드롭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보이시는 아이콘 임포트 통해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불러올 때 로컬 드라이브나 또는 클라우드 드라이브에서 선택도 가능하고요. 모델을 불러오게 되면 시스템 파넬 통해서 해석 절차를 순서대로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모듈의 기능은 화면 하단부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3D experience에서 수행한 시뮬레이션 환경은 보이시는 것과 같고요. 어떤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 화면 왼쪽에 있는 트리 통해서 전 시뮬레이션 속성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3D experience 시뮬레이션의 장점 하나 중에 사용자가 다양한 고급 재질 모델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얇은 알루미늄 유한 요소 모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 사이즈는 보이시는 것과 같이 5mm로 설정했고요. 물론 쉘 요소로, 그리고 두께는 아래 부분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1.5mm입니다. 스틸 블럭은 솔릿 요소로, 그리고 메시 사이즈는 10mm로 설정하였습니다. 접촉은 0.3의 마찰 계수로 적용했고, 접촉 종류는 제너럴 컨택 조건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경계 조건은 앞장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쉘 끝단부에 적용했고요. 그리고 블록이 가지고 있는 초기 속도, 그러니까 25ms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해석은 20ms 동안 실행할 예정이고요. 보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결과를 다양하게 출력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블록에 대한 에너지를 출력할 수 있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설정 완료했으며 해석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가, 제가 동일한 모델 또는 동일한 조건으로 솔리드웍스에서 비선형 동적 해석 실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수렴에 문제가 있고 해석이 완료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 첫 번째 보이시는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경우에서는 3D experience 플랫폼에서 컴퓨터 한 4코어 기준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약 4분 내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3D experience 플랫폼에서 비선형 설버가 강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해석 진행 시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렴성을 보이시는 그래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텝 타임 내에 인크리멘트 또는 블록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통해서 수렴성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아바커스와 동일하게 후처리도 다양한 기능이 제공이 되어 있고요. 결과를 더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결과로는 블록이 가지고 있는 키네틱 에너지와 artificial strain 에너지를 비교를 하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블록이 충돌을 발생하기 시작하자마자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촉 상태가 완료되는 순간으로부터 일정하게 키네틱 에너지가 0으로 가까이 내려가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해석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크라스박스라는 것은 자동차의 범퍼 및 채시 프레임 연결 부입니다. 자동차 범퍼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범퍼에 충격 하중을 가할 때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충격 에너지를 그대로 자동차 전체 바디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게 되면 운전자 또는 승객자에게 큰 충격 힘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 하중을 어떻게 보면 사고를 발생시키고 나서 충격 하중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보이시는 논문 내용 기준으로 3D experience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장비는 왼쪽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고요. 실험 장비의 램이 질량 m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높이 h에서 속도 b를 가지고 크라스박스를 d만큼 변이를 시킵니다. 여기서 h는 4m고 실험 장비 효율은 60%입니다. d는 그러니까 변이시켰던 변이량은 60mm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보이시는 두 가지 식통에서 클래스박스가 60mm의 변이를 발생했을 때 약 12ms가 걸렸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석 사례에서는 클래스박스에 변이 60mm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클래스박스에 대한 형상은 자동차 업체에 따라서 여러 형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번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보이시는 구조 형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은 1mm 얇은 알루미늄이고요. 비선형 재질은 보이시는 표와 같고 어차피 자구를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 데이터는 주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시는 소송 데이터는 임의로 설정하였습니다. 상단부 리짓 플레이트는 본 스터디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알루미늄 쉘 요소 사이즈는 보이시는 바와 같이 2mm로 설정하였습니다. 클래스박스 쉘 모델을 불러올 때 4개의 바디로 불러오게 됩니다. 이 4개의 바디를 타이 기능을 통해서 서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변이 하중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모델 상단부 모서리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것과 같이 키네매틱 커플링 조건을 만듭니다. 여기서 키네매틱 커플링이라는 것은 전 모서리가 커플링 포인트와 같이 강체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직 방향으로 변이를 적용시킬 때 커플링 포인트가 전 모서리의 대표로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접촉 조건은 프릭션레스 그러니까 마찰 계수용으로 설정하였고요. 그리고 커플링 포인트의 변이 방향 그러니까 Y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면 Y 방향 빼고 나머지 자유도를 다 고정을 시켰습니다. 변이 하중을 보이시는 커브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여기서 커브는 선형 커브가 아닌 스무드 커브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0일 때 하중은 변이 0mm고요. 그리고 시간이 12ms일 때는 60mm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리짓 플레이트의 고정 조건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박스 하단부 모서리는 보이시는 조건과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해석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결과는 보이시는 바와 같이 반력 기준으로 뽑아놨습니다. 클래스박스가 첫 번째 자굴 형상을 발생할 때 큰 하중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추가 자굴 형상을 발생할 때마다 하중이 증가하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중이 증가하면서 충격 에너지가 흡수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례에서는 출력한 좌굴 형상을 통해서 실제 좌굴 형상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내부 에너지 대비 운동 에너지가 약 5%이며 본 해석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주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3D experience 플랫폼에서 고급 재료를 작성할 수 있고 또는 비선형 해석을 아바커스 솔버를 통해서 솔루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experience 플랫폼에서도 고급 비선형 explicit dynamics도 강력한 아바커스 솔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예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기존의 솔리드웍스 프리미엄 다이내믹스 통해서 해석이 가능하지만 수렴이 못하는 수준 해석들입니다. 이제 시뮬리아 웍스에서 이런 해석을 문제없이 빠른 시간 내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3D experience 플랫폼에서는 빠르고 또 성능이 좋은 아바커스의 접촉 기능도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는 예제에서 일반 접촉 조건으로 수렴이 안 될 것입니다. 3D experience 플랫폼의 접촉 알고리즘 통해서 다양한 접촉 문제를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예제들이 일반 접촉 조건으로는 수렴이 어려운 것이고요. 3D experience 플랫폼은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기존 아바커스의 강력한 설버, 효율적인 접속 기능, 고급 재질 모델링 작성 또는 아바커스의 요소 라이브러리를 적용 등을 제공하면서 가격적인 경쟁력도 있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